네, 오늘 주식 투자 성공백서에서는 최근 잇따른 악재를 겪고 있는 재계 투탑이죠. 네, 삼성전자와 현대차 향후 전망과 투자 전략에 대해서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분들 먼저 만나보도록 하죠. 오해진 주식 매니저, 상도투자자문의 고덕재 대표, 최유한 시사평론가, 제이데이 파트너스의 윤정도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 7 이 단종 사태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저희가 좀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네. 윤정도 대표님은 뭐라고 적으셨나요? 위기는 기회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네네. 일단 그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 7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부각되는 것은 뭐 당연합니다. 당연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일단 그 어찌됐건 그 금융시장에서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 7에 대한 그 시각만 가지고 가면 안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한 부분은 삼성전자는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포트폴리오가 잘 짜여진 사업 포트폴리오가 잘 짜여진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그 갤럭시 노트 7에 대한 문제점이 회사 전체를 어떻게 좀 망가뜨릴 만한 그런 그 위치까지는 되지는 않는다는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삼성전자의 매출의 50% 정도를 뭐 IM 부분, 그러니까 IT 모바일 부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3분기 이후의 실적을 놓고 봤을 때에는 삼성전자의 DS 사업 부분, 그러니까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사업 부분에서의 영업이익 부분을 더 크게 놓고 봤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그 갤럭시 노트 7에 대한 문제 때문에 삼성전자가 출렁거린다라고 한다면 금융시장에서 놓고 본다면 오히려 굉장히 좋은 매수 기회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가가 하루 만에 8% 넘게 급락, 폭락이라는 표현을 썼죠. 시총은 19조 원 넘게 증발이 됐습니다. 실적에도 좀 적잖은 타격이 예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어떤 식의 실적 지금 향후 전망 나오고 있습니까? 일단은 뭐 갤럭시 노트 7에 대한 실적 부분은 3분기에 대부분 반영이 됐고요. 물론 이제 그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4분기에 IM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실적이 더디게 나올 수밖에 없는 좀 실적이 불안한 그런 요인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삼성전자의 전체적인 실적 부분에 대한 2017년도의 컨센서스는 그렇게 크게 하향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사실상 삼성전자의 실적 전망치 부분은 시장의 우려만큼 그렇게 확대되어 있지는 않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이제 더욱 중요한 부분은 그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삼성전자의 변동성의 확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게 이제 그 개인들이 물량을 뺏겨서 삼성전자가 하루에 뭐 5% 이상, 8% 이상의 상승률이 나온 그런 그 흐름보다는 삼성전자의 개인들이 그 물량을 10만 주 이상 떠안게 됐을 때 그러한 시점에 변동성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한번 표로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네네. 일단 이번에 이제 그 가장 문제가 됐었던 하루에 8% 하락, 그러니까 리먼 브러더스 사태 이후에 이제 가장 큰 폭의 하락률이라고 그러는데 그때 개인들이 떠안은 물량은 7만 주대 정도뿐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보시면 이제 10만 주 이상의 매도가 나왔을 때에 삼성전자의 하락률은 사실상 8%에 전혀 못 미쳤다는 거죠. 그러한 비슷한 그 하락률이 있었던 것은 2013년도,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치 고점을 찍을 때, 그때 이제 하루의 거래량이 110만 주 정도 터졌고요. 이게 개인들이 약 40만 주 정도 물량을 떠안게 됐는데, 그때 기준에서도 이제 한 7% 정도의 흐름, 그리고 일주일 동안, 5거래일 동안에 100만 주 정도의 물량을 개인들이 떠안았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것이 삼성전자의 주가상의 고점이 됐는데, 이번 흐름에 있어서는 사실상 그 리콜 사태가 났을 때에도 6만 주 단위의 매수 물량만 개인들이 가지고 갔고, 이번에 또 단종이 됐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떠안은 물량이 제한적이라는 거는 그만큼 외국인 기관이 던진 물량이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펀더멘탈에 비해서는 제한적이다. 그러니까 주가 영역이 좀 제한적이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올해 들어서 6월 이후에 시세 탄력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습니다만 6월 이후에 그 수급 동향도 그렇고요. 그리고 8월 24일부터 이제 삼성전자가 고점 찍고 밀린 이후의 흐름.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으로 놓고 본다면 삼성전자의 이제 인적 분할 얘기가 나온 엘리엇의 그 파동. 그래서 고점 찍고 난 이후의 흐름에서도 개인들이 떠안는 물량은 몇만 주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너무 패닉에 빠지시기보다는 냉정하게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가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좀 더 놓고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 7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 제한적이다 하더라도 분명 상승세에는 제동이 좀 걸린 거는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160만 원 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삼성전자, 오늘은 이제 159만 9천 원인데 지금이라도 신규 매수하는 게 적절할지 많은 분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의견을 좀 여쭤볼게요.
윤정두 대표님은 마지막 기회다. 그럼 지금이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이런 의미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일단 뭐 27일 날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은 확대될 수 있어서 그 변동성이 아랫방향으로 간다 할지라도 현재 기관에서는 뭐 제한적인 범위 그리고 만약에 위로 올라선다면은 굉장히 좀 탄력을 받을 수가 있는 위치가 되는데 일단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만 좀 찝어드린다면은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2013년도에 영업이익이 이제 36조가 나오게 되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는데요. 지금 기준에서는 2017년도 영업이익 33조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주가는 더 올라갔거든요. 이러한 부분을 놓고 봤을 때 과도하게 오른 것이 아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사주 매입한 이후에 이익 소각한 물량만 무려 5%에 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주당 가치가 상향이 됐다라는 부분도 좀 놓고 보셔야 될 거고요. 두 번째로는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부분은 인적 분할입니다. 물적 분할이라면 별로 의미가 없겠습니다만 인적 분할을 단행하게 됐을 때는 도덕성의 논란은 굉장히 크게 짙어질 수 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금융시장에서 놓고 볼 때는 몸집이 좀 가벼워진다는 거죠. 그 몸집이 가벼워지게 됨으로써 글로벌 시장에서 좀 저평가받던 부면을 다시 좀 더 높게, 그러니까 PER 수준이 좀 더 높게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의 가치를 놓고 본다면 삼성전자의 그 시세 부분은 좀 강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월봉으로 보면서 마지막 설명을 좀 드릴까 하는데 네네네. 월봉 놓고 보시면은 그 이번 달이나 지난달에 굉장히 큰 악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월봉상의 갭상승 부분, 9월의 갭상승 부분과, 그러니까 8월의 갭상승 부분이죠. 그러니까 8월의 갭상승 부분과 9월에 그 눌렸다가 다시 돌린 꼬리의 힘, 그리고 10월 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0월에 갭상승 이후에 눌렸었는데 지금 다 돌려놨거든요. 네네. 이게 만약에 이제 말일까지 해서 조금만 더 위쪽으로 돌려주게 된다면 10월도 갭상승이 됩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말씀드린 210만 원의 목표 주가가 아니라 기술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220만 원까지 목표 주가를 상향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현대차 판매 부진 18년 만에 역성장입니다. 게다가 이 파업, 노조 파업으로 인해서 주가도 많은 영향을 받고 있고 실제로 시가총액 순위도 삼성전자 다음 현대차 2위였는데 지금은 뭐 4위, 5위권까지 내려갔습니다. 자, 지금의 현대차 정말 위기인 것 같은데 지금 현대차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엔바라기, 엔화에 따라서 좌지우지된다. 예, 그렇습니다. 현대차가 지금 자생력을 많이 가지고 가고 있긴 합니다만 사실상 현대차가 왜 시가총액 2위까지 올라설 수 있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좀 놓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시장에서는 잠시 후에 또 말씀드리겠는데 시장에서는 저평가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자라는 말씀도 해주시는데 그렇게 따진다면 예전에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 PBR이 무려 0.24배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저평가 종목군들은 언제든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종목이 어떻게 얼마나 움직일 수 있을까를 놓고 보시는 부분은 그 당시에 차화정 이전부터 해서 자동차가 랠리를 나타냈던 그 당시부터를 다시 보셔야 됩니다. 엔화의 흐름과 엔달러 그 흐름과 그리고 현대차의 월봉 차트 비교하면서 좀 보여드릴 텐데요. 정확히 보시면은 그 엔화 자체가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지고 나면서 그렇게 되면서 이제 안전자산으로 회귀되고 그러고 나서 계속 강세를 띠게 됩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미국 쪽에 그 덩치 큰 사람들이 식료품 사러 걸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자기들의 그 큰 차를 버리고 조그마한 차를 타야 되는데 엔화가 강세를 띠다 보니까 현대차가 사실상 어부지리로 굉장히 많은 판매를 올릴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죠. 그렇게 되면서 현대차의 실질적인 실적과 랠리 부분이 주가 랠리 부분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이후에 이제 그 미국의 출구 전략으로 인해서 달러화가 강세를 띠게 되고 또 엔화가 약세를 띠게 됐을 때 현대차는 그것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조정을 크게 받았거든요. 이렇게 놓고 본다면 당분간의 환경에서는 현대차 입장에서는 엔화를 좀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애국심 마케팅 노. 이제 애국심 마케팅은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오래전의 얘기인데 지금 이런 말씀드리면 또 혼이 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찌됐건 그 애국심 마케팅을 가장 잘 활용했던 게 이제 현대차 그룹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벌써 한 10여 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귀족 노조에 대한 문제점들이 그때 당시에도 나왔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항상 얘기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파업을 했을 때의 실질적인 그 손익 부분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상은 밀어내기식의 그 파업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한다면 너무 많은 연식에 너무 많은 그 자동차를 또 자동차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도 마찬가지인데 찍어놓은 상태에서 조율을 했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전혀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당시 기준에서 파업 일정을 서로 조율을 하고
그렇게 되면서 국민들은 와 뉴스에서 나오는 것처럼 뭐 어마어마한 손실이 있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대부분 또 매출 기준으로 또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네네. 있거든요. 전혀라고 표현하면 또 그렇고요. 어찌됐건 간에 그런 도덕성의 문제점들도 있었고 또 애국식 마케팅 부분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저는 뭐 지금 업황 자체가 좀 아니기 때문에 쉬어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또 이 삼성전자 지배구조 개편 이슈와 더불어서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지배구조 개편 이슈가 또 부각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어떤 부분을 좀 눈여겨보면 좋습니까? 일단 뭐 현대차그룹 같은 경우도 10년 이상 전부터 추진을 네. 해왔는데 그것이 사실상은 뭐 어느 그룹이나 마찬가지지만은 도덕적인 문제에 또 굉장히 많이 불거졌었습니다. 일단은 뭐 지금 현대차그룹의 지배 구조는 현대모비스가 현대차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또 현대차가 기아차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기아차가 다시 모비스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정의선 씨가 어디에서 돈이 나서 그 지분을 확보해서 현대차 그룹을 전부 장악할 수 있을 것이냐. 네네. 이 부분인데요. 일단 현대 글로비스의 그 정의선 씨 지분이 예전에 한 39% 됐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낮아져서 23%인데 그 현대 글로비스를 상장하면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본택이라는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 본택이라는 업체를 모비스하고 합병을 하려고 했다가 시민단체에 굉장히 많은 꾸지람을 듣고 네. 철회를 했다가 네. 시장이 좋을 때 현대 오토넷과 합병을 했습니다. 본택을요. 예, 본택을요. 그렇게 되면 본택의 또 그 지분이 구조가 글로비스도 갖고 있고 정의선 씨가 30% 갖고 있었는데 복잡하네요. 정의선 씨가 네. 그 지분을 글로비스도 갖고 있다 보니까 그 지분을 지멘스라는 다국적 기업에 헐값에 줍니다. 네. 준 지 몇 개월 안 돼서 9만 원 하던 그 평가 가격을 23만 원으로 평가를 시키고 아. 한 800억 정도를 지멘스가 이익을 봤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현대 오토넷과 합병을 시키고 많은 재료를 노출을 시키는데 그렇게 해서 시가총액을 무려 3조까지 끌어올리는데 개인들이 물량 다 떠안았죠. 그러고 나서 결국은 마지막에 그거를 또 모비스랑 또 합병을 시킵니다. 네네. 그렇게 되면서 쉽게 말씀드린다면은 정의선 씨가 비상장 업체 2개 가지고 있던 지분 가지고 그 지분으로 기아차 지분도 추가적으로 산 거고 지금 글로비스의 지분을 제일 많이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현대차 그룹도 어찌됐건 간에 지배구조가 개선될 그런 위치에 놓여져 있는데 마지막 수순은 다른 쪽의 기준이 아니고 글로비스의 가치를 높여야만 정의선 씨의 포지션이 넓어질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 현대차에 대한 관심을 가지신다면 글로비스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는 쪽이 그나마라도 좀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존에서 현대 글로비스를 좀 관심 있게 보면 그나마라도. 좋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돈이 보이는 오후 3시 주식 투자 성공백서. 내일 더 부자 되세요. Off from my city, off from my home. We're flying up, no ceiling when we in our zone. I got that sunshine in my pocket, got that good soul